한 달여 가까이 주식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 한켠에서는 주식시장 반등을 보고 좀 격앙된,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적인 수치에서도 시장에 대한 좀 뭐랄까 흥분되고 가즈아 같은 그러한 투자 심리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 이제 비관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비관론 아닙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계속 생각하긴 할 텐데 안전자산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확보하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확 높여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그 이유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장 한켠에서 좀 격앙된 가스아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지난달 초부터 해서 대략 한 달 가까이 종합주가 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코앞까지 올라오긴 하였어요. 반등이 나온 건 좋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저 신용융자 잔고가 그냥 횡보를 걷거나 아니면 좀 감소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늘어난 부분은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등장이 조금씩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용융자 증가 속도가요, 처음에는 지지부진했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 이게 잘못하면요,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투자자 본인도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빅2를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안전자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이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급락장과 7월 초 하락장 때 시장 하락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을 일부 저가 매수하자. 100% 완벽한 저가 매수, 100% 완벽한 고가 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산 배분 리밸런싱만으로 간접적인 저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80%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20%는 안전자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주식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에서 일부 빼와서 비중을 맞추는 그러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 비중이 다시 높아졌겠죠. 자, 바닥권에서 80% 맞췄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안전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일부 팔아서 주식 일부 매도해서 안전자산으로 돌리는 그러한 효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간접적인 6월 달에 저가 매수 후 그리고 반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고가 매도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가져가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상 주식 100%로만 그렇게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난 자산 배분 전략 안 하고 그냥 주식 100%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로 해서 안전자산 일부 확보하시고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한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가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 한방이지 주식 100% 아니냐 이렇게 펑 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가져가자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어요. 대신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전, 올해 이전에 비해서 시장이, 금융시장 환경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주식시장이 불리해졌어요. 언제에 비해서 2019, 20, 21, 19년에서 21년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한 증시 토크를 다루어 드릴 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2019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던 개념인데, 은행 예금 금리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의 비율을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의 비율을 이용한 이론 주식 비중 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그때 당시 어땠어요?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1년 예금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수치가 크게 낮아졌어요. 요즘 은행 예금금리가 한 3%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피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9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19, 20, 21 그때보다도 낮은 비율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비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전에 비해서 시장의 환경이 조금 우호적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드린 자산 배분 전략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들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한 얘기가 있습니다. 10% 정도는 안전자산 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 100%로만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자산 한 10% 정도는 좀 빼놔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을 보실 때 이 점을 참고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그렇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면서 증시 토크